안녕하세요. 코인케어입니다. 오늘은 가상현실의 확장 개념인 메타버스와 디센트럴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현실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디센트럴, 탈중앙의 랜드, 땅을 의미하는 합성어로 플랫폼상에선 디센트럴랜드의 티커인 마나로 불리는데요. 설립자 및 주요 인물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에스테반 오르다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의 설립자 겸 고문입니다. 다음은 패드 몰리나인데요. 블록체인 기반 VR 게임사이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의 마케팅 책임자입니다.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기술 및 매트릭스 중심의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디센트럴랜드의 다양한 제품과 캠페인의 시장 및 제품 분석, 전략 개발 및 측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2015년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7년도 마나를 정식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디센트럴랜드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ICO란 가상 자산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아직 개발이 마쳐지지 않거나 프로젝트 진행 시 펀딩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7년 디센트럴랜드는 ICO에서 불과 1시간여 만에 2,600만 달러를 모금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디센트럴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초월을 뜻하는 메타라는 용어와 세계나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3차원 가상세계라는 뜻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메타버스는 핫 키워드인데요.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쉽도록 국내 기사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1년 11월 11일에 메타버스, 여기도 메타, 저기도 메타, 가상현실에 열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로 네이버의 제페토의 경우 2018년 8월에 출시되었는데요. 제페토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누적 가입자가 2억 4천명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10대 이용자들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AR 콘텐츠와 게임, SNS 기능을 모두 담고 있어서 특히 1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페토를 설명드리면 이용자와 꼭 닮은 3차원 3D 아바타를 만든 뒤 AR 기술로 실제 사진이나 가상 배경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아바타를 표정과 몸짓, 패션 스타일 등 캐릭터의 모든 요소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이돌 화장법과 명품 신발을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SNS 기능도 접목돼 있어 이용자끼리 여러 가상 공간에서 문자, 음성, 이모티콘 등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 가상 세계 안에서 이용자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춤을 추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SM, YG, JYP, 빅히트 등이 제페토를 통해서 K-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놓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역시 메타버스 열풍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국회에 따르면 내년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 관련 예산으로 각각 1,447억 원, 1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과기부와 문체부 두 부처가 2022년에 받을 메타버스 예산은 총 1,602억 원으로 올해 1,284억 원보다 24.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열풍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실체와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기업 운영 주체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특정 기업이 운영 주체인 메타버스는 특정 기업이라는 주체가 있으면 공급의 양도 기업이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고 기업의 수익 창출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센트럴랜드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다른 가상 세계 및 소셜 네트워크와는 달리 중앙 집권화된 조직이 관리하지 않고 특정 기업이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디센트럴랜드의 특징입니다. 추가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사유재산 증명이나 소유권 입증은 꼭 필요한데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메타버스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NFT는 기존 체인링크 2편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NFT의 개념은 2017년 이더리움 기반의 디지털 수집품 프로젝트인 크립토펑크에서 시작됐습니다. NFT는 중개 없이 스스로 디지털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가상세계의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징표 역할을 하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바꿀 수가 없고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NFT는 메타버스에서 사유재산 증명이나 소유권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인 NFT가 암호화폐 산업군에서 가장 먼저 탄생했기 때문에 기업 운영인 메타버스보다 디센트럴랜드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미 기술에서 앞서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메타버스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치관이 하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총 발행 한도가 26억 4,440만 3,343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희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디센트럴랜드는 가상현실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구획된 땅은 랜드라고 하는데 도로와 광장을 제외한 모든 랜드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런 디센트럴랜드의 땅은 영구적으로 본인에게 소유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내에서 가상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되게 되며 대체 불가능한, 즉 NFT가 되는 겁니다.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만화와 같은 통화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런 통화 만화로 토지를 구입 가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외에도 디센트럴랜드 플랫폼에서 여러가지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벤트에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 세상에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랜드의 가치도 오르게 됩니다. 가상 아트 갤러리를 통해 디지털 아트를 만들고 판매할 수도 있으며 만화로 구입이 가능하고 가상 미팅이나 가상 회의 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래픽이 수준 이하고 실제로 다른 플레이어를 잘 마주치지 않고 아직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센트럴랜드 최근 중요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월 29일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발표 후 관련 종목이 급등세하여 디센트럴랜드도 45% 상승했다는 기사인데요.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가상세계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선언한 후 메타버스 관련 토큰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전날 메타버스는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차세대 개척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페이스북 브랜드 변경을 발표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 31일 그레이스케일 창업자 메타버스 땅을 사고 싶다면 디센트럴랜드에서 시작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레이스케일 창업자인 베리 실버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탈중앙화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디센트럴랜드 마켓 링크를 공유했는데요. 참고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는 디센트럴랜드는 21년 3월부터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11월 28일 베리 실버트는 밈 토큰보다는
메타버스 토큰이 크다고 간단한 트윗을 올렸는데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보다 디센트럴랜드나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같은 메타버스 코인을 더 좋게 평가하는 트윗이었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 급등하고 밈코인 가격이 하락했었지만 밈코인의 시가총액 규모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큰데요. 이런 트윗 내용은 베리 실버트가 즉 시총이라는 숫자를 기반으로 한 대다수의 암호화폐보다 시대의 변화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더 좋게 생각한다는 트위터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21년 11월 24일에 캐나다 투자기업 디센트럴랜드에서 250만 달러 상당의 토지 매입, 그리고 샌드박스에서 아디다스도 토지 확보라는 기사를 살펴보시면 캐나다의 투자기업인 토큰스닷컴은 23일 블록체인 메타버스 공간 디센트럴랜드에서 250만 달러 약 3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매는 동종 거래 중에서도 가장 큰 거래였음을 강조하는 기사였는데요. 새로 구입한 땅은 디센트럴랜드에 있는 패션 스트리트 구에 위치한 것으로 향후 전시를 위해 이용하고 싶은 가상 패션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패션 프로젝트에서도 메타버스가 핫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2021년 11월 26일에 메타버스 사용자 10배 늘어 시장 가치 1조 달러 간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활성화된 메타버스 사용자의 비율은 2020년 초부터 2021년 6월 사이까지 10배 증가했고, 메타버스를 주류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장 기회가 향후 몇 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폐 토큰과 통합된 메타버스 플랫폼, 스테이킹 등 탈중앙화된 금융 디파이 서비스, NFT,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빠르게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온라인 경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웹 3.0, 그리고 클라우드 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변화가 핵심 키워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또한 이런 분야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4차 혁명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인 가상현실의 확장 개념인 메타버스,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코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참고용입니다. 절대 특정 종목 코인에 대한 매수 유도용이 아님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투자는 본인의 분석과 확신에서 비롯해야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